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살을 쏜듯이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심법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요즘 새삼 느낍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본래 생로병사 등의 속박하는 일제장애로부터 이 해탈이라는 대자유를 얻기 위해 출가구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여서 정각을 성취하기 이전에 수정주의자 알랄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부타로부터 무소유 처정과 비상비비 상처정이라고 하는 선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 살았던 BC 6세기경의 수행자들 사이에는 요가 수행이 대체로 공통적이면서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승들의 두 가지 최고의 무색계 삼매를 성취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성취하셨지만 이것만으로는 생사의 고통에서 해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가다국의 네란자라 강 부근에 숲에 들어가서 16,000년 동안 고행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고행을 통해서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서는 초선의 법락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수자타 처녀가 바친 우유죽과 질기는 음식으로 체력을 보강하고 보리수 나말에서 새롭게 선정을 함으로써 멸진정의 경지에 도달하여 무상정득정각을 깨달아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수정주의의 초월적 선정이나 고행주의의 극단적 수행을 해봤지만 이 단식과 호흡을 끊는 지식 등만으로는 깨달음과 해탈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자각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셨고 그에 따른 올바른 수행법을 개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소나말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시작하셨던 그 수행법은 바로 아나파나사티 수행입니다. 이 아나파나사티를 안반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안반수의 수행은 수행을 통해서 사선정에 들어가 구차재정의 멸진정을 이루고 무상정득정각을 이룰 수 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안반수의 즉 아나파나사티를 실천하신 그 이유는 산란한 마음을 제어하고 정멸에 들어서 진리 실상을 관조하여 깨달음을 얻고 도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우주 만유는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 인간은 오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음이 장애가 되어서 진여 불성을 보질 못하고 도리어 진여 불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가려진 불성은 무명심이 되어서 무상과 무아와 십이인연 등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현상계를 집착하면서 애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오온경을 까닭도 여기에 있고 건강경에서 무효정법으로 공의 진리를 설명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미망에 휩싸여 지혜가 없는 무명의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진심법문 시간에는 마음을 제어하고 정멸에 들어서 진여 실상을 깨달아서 성부를 이룰 수 있는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과 각조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조 수행을 말씀드릴 텐데 이 각조 수행은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간단 없이 비추어 지각하는 수행법입니다. 마음과 몸의 균형된 조화를 위해서 호흡을 지각하고 몸을 지각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호흡이 조화를 이루어 즉 심, 신, 식의 지매를 얻어서 멸진정을
멸진정에 들게 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진심법문 제3탄 여시한문 제9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 마음, 호흡 이 세 가지의 지멸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야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호흡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몸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몸의 조화로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온몸의 신경을 이완시키는 수행을 해야만이 몸에서 에너지가 발생되어집니다. 호흡 수행도 들숨날숨만 관찰하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올바른 에너지나 몸의 이완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긴장된 근육과 불안정해져 있는 신경 조직들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 수행과 맞추어서 운기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운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운기 수행을 하게 되면 12기경의 각 경맥과 경력들을 각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몸에서 엄청난 생명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 운기 수행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운기 수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생명 에너지들을 발생시키고 또 그 흐르는 운기를 원활하게 만들고 또 생명 에너지가 과하 넘치거나 부족한 그런 현상들을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주게 해서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기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이미 오래전 인류사에서 고대로부터 발견하여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수행들입니다. 이 운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연 치유력을 갖게 되면 우리 몸속에 생명 에너지들이 탁해진 것이 정화되고 부족한 것들이 넘치게 되고 활성화되어서 상당한 면역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결국은 중생의 몸 상태를 성자의 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운기 수행은 인간의 에너지를 가장 순수하고 맑고 건강한 형태로 변형시켜주고 만들어주는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현자와 성자들이 한 생을 다 바쳐서 연구하고 실천한 그런 수행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운기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운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완 반응이나 바이오 피드백이라든지 호흡 수련 등은 명상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의 토대가 됩니다. 자, 우리 몸에 펼쳐져 있는 이 경락들은 전기 생리학적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재구성된 경혈과 이 수천 년간 중국 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전적 경락의 지도를 이렇게 대입시켜 보게 되면 거의 한 90%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또 경락과 내부 장기들 간의 깊은 연관성들도 이미 과학적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에너지 순환 경로에 있는 이 경혈에서의 적절한 자극들을 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뇌 분비계와 신경계의 촉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이나 소장이나 심장 이런 장기 등에서도 측정 가능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고 대뇌 피질에서도
전기적 충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학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운기수행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감각들은 옛날에는 침이나 요즘에는 레이저 침 또는 지압이나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발생시키고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의학 박사인 허버트 벤슨과 다른 연구자들은 이 신중한 실험을 통해서 이완 반응이라는 것이 우리 신체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도 유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대뇌 피질에서 과도한 전기적 활동은 생명의 에너지의 생성과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쓰는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생명 에너지의 생성과 흐름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기수행을 통한 이 이완요법을 하게 되면 대뇌 피질의 전기적 활동을 진정시켜서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명에도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뇌 피질의 전기적 활동을 진정시키는 수행은 바로 운기수행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완 반응은 대뇌 피질과 중추신경계의 전기적 활동을 진정시켜서 우리 몸속에 생명 에너지가 부드럽고 자유롭게 아주 활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운기수행은 더 많은 생명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그 흐름을 유도해서 자신의 신체 경락과 내부 장기에 장애물들을 전부 제거하고 과부족의 균형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기수행은 바이오 피드백에도 원리에도 상당히 들어맞았고, 특히 이 운기수행은 이완요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등의 모든 요법들이 모두 이렇게 합해진 것처럼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많은 병원과 의과 대학들이 공식적으로 이 운기라고 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암이나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이 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채택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운기수행을 하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몸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각성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명 에너지를 기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 에너지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축적시키는 그러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이 에너지 순환 경로의 장애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속에 생명 에너지들이 순환할 수 있는 경로의 주요한 경맥을 모두 막힘없이 다 열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특히 우리 몸속에 명문이라고 하는 요추 2번, 3번 자리와 흉추 11번 자리가 대체로 막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혈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 운기수행을 통해서 경맥을 막힘없이 완전하게 열어주어야만이 내 몸속에 각성시켜주고 축적되고 만들어진 생명 에너지들이 아주 원활하게 활성화되어서 순환을 할 수 있고, 순환을 해야만 우리 몸속에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이 에너지를 받으면서 세포 분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가 방지되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성된 생명 에너지를 마지막에는 온몸 전신으로 다 순환을 시켜서 모든 세포들이 전부 다 생명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기수행의 아주 대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 이러한 운기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외부 환경을 조용하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면은 이 긴장된 이 근육과 이 불안정한 이 신경들을 전부 이완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두드리고 또 느리고 당겨주면서 그 대신 무리 없이 너무 강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장 운동을 해요. 장 운동. 장 운동은 앞으로 배를 씩 내밀면서 크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면서 깊숙이 들어있는 탁한 탁기들을 몸 밖으로 품어내는 이런 장호흡과 병행해서 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긴장된 근육, 긴장된 신경 이런 것들을 이완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거 준비가 되었다면 마음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디 스캔, 몸을 한 부위 한 부위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스캔을 하고 발끝에서부터 또 머리에 이 정수리까지 하나하나를 스캔하면서 이완을 더해줍니다. 몸의 근육의 이완과 불안정한 신경을 이완하면서 마음도 이완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 몸의 이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신경계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도 긴장해서 해방돼서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운기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완 수행을 통해서 이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생명기관들이 이완됐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평정 상태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운기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긴장되어 있는 근육, 불안정한 신경을 이완시키긴 했지만 더 깊고 지속적인 이완 상태를 유지하고 또 이 몸의 상태의 조건들을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의식을 갖고 눈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 눈의 긴장을 풀게 되면 온몸에 긴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은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에다가 긍정적이고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마음을 이 의식을 통해서 눈에게 보내게 되면 염력이 눈에게 전달되어서 그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쁜 에너지들이 자율신경계를 건드려서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자율신경계가 이완이 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계보다는 부교감신경계의 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박동수도 낮춰지고 호흡수도 늦어지면서 몸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눈에게 의식을 집중할 때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눈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에너지가 전달돼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심으로 무념으로 눈에게 이 텔레파시를 보낼 수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중생 그것이 안 되니까 과거의 기억들 중에서 현재의 기억들 중에서 기쁘고 행복했고 좋고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염력에 담아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이 교감신경계와 이 부교감신경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 및 이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몸의 이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한 장기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지만은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시킵니다.
또 교감신경은 신체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에 대처하는 기능을 하게 되지만은 부교감신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근육에 이 작은 미세한 세동맥들이 확장이 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피부와 소화관의 세동맥은 그 대신에 수축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장기에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신경계를, 즉 교감신경계를 작동할 것이냐 아니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가 긴장될 수도 있고 안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몸의 최적의 안정 상태에서 운기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이완시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눈에다가 긍정적이고 좋고 행복한 마음의 염력을 보내서 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작과 끝을 배꼽에서 시작하고 배꼽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꼽에서 시작을 해서 뭐 다른 데 가서 끝을 내고 또 다른 데 시작을 해서 단전에서 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수행은 신체의 안정과 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꼽에서 시작하고 배꼽에서 끝을 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맥이 있는데 이 맥은 바로 우리 온몸을 머리에서 이 항문까지 모든 이 기혈을 돌게 해주는 그러한 순환, 이런 생명 에너지들이 순환하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배꼽에서 회음까지 열고 그 다음에 다시 동맥을 또 열어야 되는데 이 동맥을 열기 위해서 꼬리뼈, 장강이라고 하는 꼬리뼈에서 요 인단까지, 눈썹 사이 인단까지 열어서 동맥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다시 이제 눈을 통해서 눈 아래에 인맥의 나머지 경로인 입천장에서 이 회음까지 이렇게 경락을 다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몸 안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에너지가 모아졌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일정한 경로를 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면 땅속에 스며들다가 사라지고 말겠죠. 비가 그친 순간에. 그렇지만 하늘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면 땅에 스며들다 남는 물은 결국은 아래쪽으로 흘러서 도랑이 만들어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는 결국은 강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바다로 모이듯이 여러분들 몸속에 에너지가 생기다가 말면은 모르겠지만 이 우주 에너지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활성화되어서 넘치기 시작한다면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흐르게 돼야 되고 흐른다면은 반드시 단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흐르는 경로가 무조건 단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맥을 열어서 그 다음에 동맥을 열어서 다시 인맥을 열어서 단전에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먼저 인맥을 열기 위해서 배꼽에서 회음까지 열고 두 번째는 항문을 지나서 꼬리뼈에서 인단까지를 열고 그 다음에 이 혀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배꼽까지 내려오는 이런 인맥의 경락을 열어주는 이러한 인맥과 동맥을 여는 경락의 순환이 이루어져야만이 올바른 운기수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행에 있어서 이 척추는 이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순환, 운기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또 요추가 경추가 삐뚤어지거나 청만증이 있거나 이렇게 디스크가 와가 있거나 하면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7개의 경추가 있죠. 그 다음에 12개의 흉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개의 요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청골, 그 다음에 꼬리뼈, 미추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 경추 7개, 흉추 12개, 그 다음에 요추가 5개, 그 다음 청골, 미추가 2개니까 14개, 26개의
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두개골이 얹어져가 있죠. 이 각 척추마다 운기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마디마다 무조건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을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옳은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런 그 느낌을 얻을 때는 아마 수행을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막혔던 곳이 뚫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뼛속을 뚫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통증이 아마 수발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뚫려서 제대로 도울 때는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제 기운을 흐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배꼽입니다. 배꼽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수행을 시작할 때도 이 점에서 시작해야 되고 마칠 때도 이 점에서 마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배꼽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10달 동안 있을 때 우리의 심장, 오장, 육부를 만들고 두뇌, 뇌를 만들고 우리 온몸을 만드는 그 10달 과정에서 우리는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몸을 키우며 오늘의 이 모습의 원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몸을 만드는 그 구심점의 중추신경이 바로 배꼽이었습니다. 배꼽으로부터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서 퍼져나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시작점이, 중심점이 바로 배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달을 지나고 나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뱃속을 빠져나와서 세상에 탄생되었을 때 탯줄을 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코로 공기를 마시고 입을 통해서 영양분을 먹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배꼽이 폐화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신경들이 경직되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꼽을 각조하는 수행을 통해서 지각하여 알아차림하는 그런 각조, 관조의 수행을 통해서 배꼽에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배꼽은 신경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옛날에 구현되었던 그런 신체적 메커니즘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배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배꼽은 발전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곳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단 없이 지속해서 마음을 비추는 그런 각조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꼽에서 생명 에너지가 각성이 되고 거기서 생성이 되어서 어떠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운이 느껴지고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서 또다시 각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각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각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지각한다. 지각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사띠를 얘기합니다. 사띠만 있는 사띠가 아니라 바로 삼빠자나라고 하는 정지가 함께 수반된 사띠입니다. 알되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알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띠를 알아차림할 때, 이 배꼽을 알아차림할 때, 어느 신체 부위를 알아차림할 때 이미지를 그리거나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이미지와 상상은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마음으로 배꼽을 지각하여 관찰해야 되느냐면 그냥 무념으로 청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청정하게 관찰한다는 얘기는 일체 사견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착도 붙지 않습니다. 아, 내가 배꼽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될 텐데 하는 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의 빛으로 바로 그냥 관조하고 각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각조 속에는 사띠와 삼빠자나 즉 정령과 정지, 올바른 알아차림이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정한 지각, 평등한 마음, 끊이지 않는 지속성, 이 세 가지가 곁들여져 있는 각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각조는 올바른 각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각조를 하다 보면
배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주지하는 신체 부위마다에서의 어마어마한 생명 에너지가 각성되고 활성화되어서 생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나파나사티의 부처님께서 안반수의 수행법에서도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수식에서도 호흡을 그냥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정한 지각과 평등한 마음과 끊어지지 않는 지속성으로 간단 없이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수식을 해 나갈 때 그때서야 그 호흡이 우리 몸에 변화를 주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전기와 생명 에너지라는 이런 전기들이 생성되고 활성화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이미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도 밝히고 계십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그와 같은 맥락의 의미를 설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속의 생명 에너지는 이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호흡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 요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전입니다. 단전이라고 하면 보통 배꼽 아래에 기해와 성문과 관원이라고 하는 세 개의 혈이 있는데 배꼽의 한 이 손가락 세 마디 아래쪽 3.8cm 정도 되는 위치, 그 위에 피부 표면에 있는 기해나 성문이나 관원 이 혈자리를 단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전은 피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3.8cm 손가락 세 마디 아래쪽에 위치하지만 거기서 뒤쪽으로 일직선을 긋고 옆구리에서 이쪽 옆구리로 일직선을 껐을 때 교차되는 점, 몸 가운데서 교차되는 점, 그 점이 단전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단전은 작은 한 점이 아니라 복부 속에 있는 그 모든 배꼽을 중심으로 한 그 아래쪽에 모든 장기들이 들어있는 그 내부가 전체가 다 단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전을 쓸 때 단은 붉은 단자를 쓰고 저는 밭전사를 씁니다. 붉은 단은 바로 피를 얘기합니다. 우리 횡격마 아래에 있는 복강 속에 들어있는 장기 속에 모든 혈류가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혈류가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환을 할 때 그때 바로 단전이 제대로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해, 성문, 관원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몸 뒤로 일직선을 끊고 좌에서 우측의 옆구리선을 일직선을 꺼서 교차되는 몸의 안에 그 중심부에서 작은 이 원형의 둥근 구슬 마냥 하나의 큐가 생기는데 그것이 진정한 단전의 표식점이라 할 수 있고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전은 결국은 차츰차츰 커져서 나중에 온몸 전신이 다 단전화되는 그러한 실현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심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단전은 배꼽 아래에 3.8cm 정도 위치, 즉 손가락 세 마디 아래의 위치에서 몸 안 깊숙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마음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전의 마음을 집중해서 염력을 보내게 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정한 지각으로 평등한 마음으로 끊이지 않는 정진의 지속성을 가지고 마음을 계속 밀착해서 각조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생성되는 이유로 신체적 리듬과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성적 흥분이 일어나서 색에 대한 욕망이 들끓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에 소위 여자는 난소가 있고 남자는 정국이 들어있어서 이 콩팥을 자극시켜 가지고 이렇게 성적 에너지를 충동시키는 일들로 인해서 수행을 방해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불교 수행하는 불교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생마라고 합니다. 생마. 이 생마를 이겨내야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정말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고는 그 기운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명문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데 그 명문은 요추 2번, 3번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요추 2번, 3번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다가 기준점을 삼고 그곳을 언염을 다해서 의식을 다해서 그쪽으로 염력을 보내면서 각주하게 되면 단전 배에서 들끓고 있던 이러한 에너지로 인한 흥분된 마음들이 가라앉히고 기가 안정이 되어서 그런 색에 대한 욕망이 거쳐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성적 흥분이나 꿈속에 야릇한 이런 그 이상한 경계들 내서 마음이 색에 대한 욕망이 발산하게 되면 반드시 요추 2번, 3번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마음을 모으게 되면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서 조금 전에 쓰려놨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회음인데 이 회음은 많은 혈관과 신경의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음은 아주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온기가 느껴지지 못해서 간혹 이 회음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자극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 마사지를 많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단전에 대한 이 집중 수행을 제대로 해서 에너지를 많이 생명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자극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시키게 된다면은 회음에 자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회음에 힘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타나지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음에 어떤 정도 느낌이 오냐면 성냥불을 탁 붙여서 만약에 피부 속에 되면 화끈하고 달아오르는 만큼의 이 회음에 주기적으로 피가 돌 때마다 후끈하면서 회음에 자극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동안 수련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와 같은 회음의 자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각조 수행을 호흡에 맞춰서 하는 수행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주요 이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17군데의 주요수를 다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의 할애를 더 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네 번째 주요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호흡 수행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운기 수행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 수행법을 제대로 시청하고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1시즌, 2시즌을 거쳐 3시즌을 하고 있는데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과 이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을 가르친 대로 성불을 하여서 이 불국토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놓치면 내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지금 이 순간 배운 것이라도 앉아서 자 배꼽에 집중을 하고 단전에 집중하고 회음에 집중하는 수행을 10분간 딱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